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또 왔네요. 이주호 기자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겸손한 척하지 마시오. 괜히 이래서 나 욕먹게 하려고 그러지. 당신은 착한 척해서 당신은- 정프로님 욕먹게 하는. 당신은 안 돼. 에, 당신은 아니야. 자, 이주호 기자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십니까? 제목은 제가 약간 그 좀 자극적으로 지어봤는데 네. 망한 태양광 덕분에 뜨는 전력기기. 결국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오늘 아마 많은 내용이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 그 이유가 지금 그 올해 태양광으로 증가하게 될 발전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이유를 보니까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비한 전력 발전이라고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음. 일단 그 태양광과 그 풍력이 전 세계 발전 설비 가운데, 그러니까 신규 설치되는 비중 가운데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제가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거의 80% 가까이를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전 설비 가운데 네. 그러니까 원자력이니 뭐 화력이니 아니면 수력 이런 거는 다 합쳐도 20도 안 되고 네. 이제는 풍력과 태양광이에요. 네, 풍력과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 중에 노란색이 59%잖아요. 이게 바로 태양광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아래 보이는 이제 21%가 풍력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으로 많은 전력을 우리가 좀 감당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네. 2022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용량 규모가 424기가와트였었는데 그 중에 거의 한 59%, 60% 가까이가 태양광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설치량을 보더라도 사실 작년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힘든 시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태양광 설치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보시면 지금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설치 용량이 270기가와트시였었어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 413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났고 이거 엄청 늘어났죠. 그리고 올해 되면은 사상 처음으로 500기가와트시를 달성할 것으로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사실 500기가와트시의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은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던 바는 2030년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벌써 6년 앞당겨져서 6년이나 앞당겨져서 올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만큼 태양광 설치,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엄청나게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그 이거는 최근 5월 초에 나왔던 그 에너지 정보청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그 전망 자료인데요. 네. 올해 그 증가하게 되는 음. 발전 가운데 60%가 미국에서도 태양광이라는 겁니다. 이 노란색 보이시죠? 네. 이 월별로인데 노란색이 다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으로 증가하게 될 발전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19기가와트시가 추가되고 올해에 38기가와트가 추가되면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서 올해 생산할 전력량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태양광 어마어마하게 설치하고 있고 더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 네. 충분히 들었고요. 그쵸, 그쵸. 지긋지긋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있는 흠집 거죠. 내고 싶어. 결국 그럼 네. 태양광 설치가 네.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느냐를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 두 번째가 그 태양광 패널 가격이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네. 가격이 너무나도 떨어졌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태양광 패널,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태양광 패널을 수입 통제하는 거, 네. 그거까지 음. 합쳐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전기량이 급증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네. 작년 거의 한 11개월 전쯤에
전력기기를 오후 퇴근길 라이브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누차 강조를 했었던 게 그 부분이었었는데. 생색 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됩니까? 별로 좋지 않네요. 자, 화면 함께 다시 보시면 이거 네. 그냥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로만 사용하게 되는 전력량이 네. 460테라와트시 정도인데 이게 2026년이 되면은 1050테라와트시로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게 그러면 460에서 1050으로 늘어나면 580테라와트시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전력량인지 아느냐라고 이제 정프로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죠. 그랬었어요? 네. 그 질문에 난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가 네. 1년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전 인구와 공장 뭐 아파트 다 통틀어서 사용하는 용량이 한 560테라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1년 우리나라가 동안. 네. 근데 데이터 센터로만 늘어난 용량이 580테라와트시라는 겁니다. 전 세계. 네. 아. 데이터 센터로만 우리나라 하나가 더 생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전력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되면은 너무나도 전력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되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전력 소모량이 기존 인터넷 서비스보다 대략 10배가량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검색 한번 했을 때 0.3와트시의 전력이 사용되면 네. 챗 GPT는 한 번 사용할 때 2.9와트시가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계산일 뿐이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추정키로는 거의 한 20배 가까이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 전력 소모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전력 소모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럼 무슨 발전소를 세워야 되냐? 아니 근데 그게 네. 진짜 저 태클 걸고 싶지 네. 않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PPT 하나를 만들려고 AI를 써요. 네. 한 10초 만에 만들었어. 그 PPT를 만들려고 구글에서 계속 검색하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막 저 컴퓨터 계속 쓰면서 전기를 써. 네. 과연 전자가 정말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건가? 아. 예를 들어 12시간 동안 내 컴퓨터 붙들어 메고 있으면서 계속 컴퓨터도 전기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구글 검색하고 또 어디 네이버 검색하고 계속 검색할 거 아니에요. 또 이거 그렇죠. 자료 찾으려고 네. 그림 만들어야 되고. 이 전기가 과연 데이터 센터 전기보다 더 많은가? 근데 보세요. 구글 검색이라고 하는 걸 떠올려 보면 우리는 네. 특정 그 단어를 검색하고 네. 불러오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불러오는 거고 그 다음에 GPT는 아시겠지만 하면은 이제 파라미터들을 다 이제 한번 검토를 해서 조합을 해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유튜브라는 걸 다시 검색을 할 때 한 번 검색하고 두 번 검색해도 똑같은 자료가 그냥 불러오기가 되는 거고 유튜브라는 걸 GTP에서 검색을 하고 뭔가 생성을 하게 되면은 네. 매번 새롭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불러오는 것과 매번 새롭게 생성하는 거는 누적된 시간의 차이와 전력량의 차이로 따져보면 매번 생성을 하게 되는 그것도 그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물론 매번 똑같이 하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경량화시켜서 추론 단계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굉장히 많은 전력 소비량이 불러오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게 명확하게 계산된 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전력을 소비하게 될 것인지를 네. 그러니까 얼마인지를 계산한 건 없는데 대부분 너무나도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뭐 GPU를 사용할 때도 엄청나게 열이 많이 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열이 나는 것 자체가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이니까. 그럼 기존에 썼던 데이터 센터와 지금 쓰고 있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기존의 전력 사용량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저 시간이 있을 때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전력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를 따져보면 사실 원전 같은 게 생기면 좋겠죠. 네. 그리고 한창 시장에서 한번 돌았었던 그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그런 것들, SMR 같은 거 이런 걸 하면 되겠지만 사실 원전은 그래 지금부터 우리가 전력 사용량이 많아질 테니까 한번 그러니까 지어보자라고 해도
뭐 안전 검사하고 뭐 부지 선정하고 뭐 설계하고 하는데 거의 한 8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태양광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2년도 안 남았는데 네. 전력 사용량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잖아요. 그걸 감당하려면 원전은 불가능하고 태양광 쭉 깔아버려. 태양광은 좀 간편하죠. 그게 이유가 이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발전원과 그다음에 그 수용가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같이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어쨌든 그 인공지능 업체들도 아리백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100%의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리백 달성 수준이 거의 90%에 육박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뭐 그러면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사용해서 전기를 쓸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태양광 쪽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가 지리적으로도 참 좀 애매합니다. 왜요? 데이터 센터를 대도시에 짓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땅값이 비싸니까.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럼 오지로 가야 돼요. 오지로 네, 가야죠. 좀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도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영국에 지었는데 런던에 필요하지만 런던 외곽에 지은. 뭐 그래야 되겠지.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일단 멀다 보니까 전선과 케이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LS 전선 갑니까? 뭐 해저 케이블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풍력까지 되면은 네. 네, LS 전선도 당연합니다. 뭐 대한 전선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지역이 멀다 보니까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네.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한 변압기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변압기. 발전원과 데이터 센터가 일단 멀어지게 되니까. 그렇지. 전선 그다음에 변압기. 원래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했을 때는 그 송전계와 배전계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송전계와 배전계. 그러니까 송전계는 사실 발전원에서 네. 그 전기를 아주 멀리 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 놓습니다. 그렇죠. 고압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송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초고압 변압기를 쓰는 거고 배전 단계는 사실 받은 전기를 분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변압을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압 변압기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보통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발전원과 수용가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전원에서는 송전 그리고 그 수용가 쪽에서는 배전 이걸 썼는데 네. 지금 그 시장이 완전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송전 배전이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네. 발전. 그게 이유가 뭐냐면 네. 데이터 센터 자체가 사용하게 되는 전력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러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송전 계통의 변압기가 달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발전소가 많이 생기고 그 노후 전력을 인프라를 갈아치우기 위해서 송전 변압기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수용가 쪽에서도 송전 변압기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LS 일렉트릭에서 초고압 변압기,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라고 표현합니다. 초고압 변압기라고 표현하는데 생산 용량을 2배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배전의 강점이 있었던 회사였었는데 조만간 네. 스타트업 하나 나올 텐데 굉장히 각광받을 겁니다. 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로 발전하는 회사. 뭐야 이 웃음은? 그게 네. 있어 지금 벌써? 네,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영국 기업일 거예요. 그거 하는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 그때 우리 얘기했던 액침 같은 거.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요 액체에다가 네. 담아놓고 네. 그 액체를 이용해서 수영작물을 덮이고 네. 그리고 맞네. 그 수영작물에서 식은 걸 물로 갖고 다시 냉각하고. 같은 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담그는 건 오일이기 때문에. 근데 네. 그 식은 걸 갖고 다시 데이터 센터 시키고 이런 스타트업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네. 혹시 창업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뭐 그런 거 해갖고 뉴스 나오기 좋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그렇죠, 환경도 그렇죠. 생각하고 뭐 그런 창업 아이디어 생각했어요. 뭐 이런 분명히 나올 텐데 네. 제가 만들어 버리는 게 날 빠를래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보시면 되죠.
투자 쪽은 영.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송배전, 네. 요런 쪽으로 관심 지금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 송배전 업체 뭐 그렇죠. 변압기 뭐 이런데.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할 거란 얘기 엄청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 그들이 그 관련된 수주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배전 기업들, 전력기기 업체들, 네네네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지금 수주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많이 얘기하기로는 거의 3년치 수주는 다 채워놨다, 네. 물량 다 채워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물량이 늘어났느냐를 제가 각 업체를 취재를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수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지금 그 제가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입찰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 그리고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용으로 약간 이렇게 좀 입질이 오는 게 있다곤 해요. 하지만 실제 수주는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어요. 데이터 센터용으로는 안 없어요.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없어요. 이제 그거 시장 더 열리면 그때부터는 매출이나 이게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재룡전기도 제가 취재를 했는데 재룡전기도 아직 데이터 센터 관련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애매한 건데 첫 번째로는 와 이렇게 우리가 수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늘어날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우리 진짜 전기는 공급되는 거 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배전 기기까지 다 깔았어요. 근데 그만큼의 전기를 누가 공급해줘? 를 우리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데 지어놓고 전기 없이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고민할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닌가? 여기서 그거 고민해야 되나? 요즘에 반도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GPU가 비싸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를 그러니까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그 반도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계속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데 그거를 채용을 안 하니까 그 계속 엔비디아 걸 쓰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감당할 만한 전력을 누가 공급해 줄 것이냐. 근데 전력을 공급해 줄 전력원이 없으면 과연 이 수주가 나올 것이냐. 그 부분까지. 네네. 우리가 꼭 생각을 그래서 해봐야 되는데. 되게 지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전기가 가능할 만한 발전은 현재는 지금 제일 만만한 게 이제 태양광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가 맞다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태양광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거 한번 보시면 올해 미국이 지금 태양광을 38기가와트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아까 태양광 패널 수입 규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태양광을 겨냥한 양면을 패널 관세 부활했고 동남아 우회 수출도 차단했다. 네. 그래서 이게 미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태양광 업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미리 다 사놨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놓은 양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40기가와트 정도는 되는 걸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올해 38기가. 근데 이미 40기가를 다 사놨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올해 재고가 줄어드는 건 볼 수 있겠지만 빠르게 갑자기 업황이 돌아서는 걸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있었던 그 송배전 뭐 전력기기 관련된 주식들도 있었는데 아직은 여기가 데이터 센터용 이런 쪽은 아직 수주받지 않은 거라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이 전기는 과연 누가 공급할지에 대한 생각해야 될 포인트를 우리 이주호 기자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준비가 좀 있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못 전해드렸죠. 아쉬움은 다음 주에 저희 몫으로 하겠습니다. 이주호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행복한 부자지간 또 되셔서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